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한 15가지 지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관계의 행복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15가지 방법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을 통해 우리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지혜입니다. 1. 오해를 인정하고 해결하기는 관계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 대신 멈추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티븐 코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듯이 사소한 오해가 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호흡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평가하며 당신의 말이 이런 의미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해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 투명하고 견고해집니다. 2. 신뢰 구축하기는 모든 관계의 심장과 같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도 관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누군가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그들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신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쌓아가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신뢰의 두터운 층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3. 서로에게 개인적 공간 주기는 얼핏 보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것은 상호 의존성을 넘어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결국 서로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은 개인이 재충전하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친구들과 교류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칼 융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한다 고 말했듯이 각자의 독립된 성장이 관계 전체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 공간은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다시 만났을 때 새로운 활력과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4. 상대방의 성장 지지하기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들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렌 켈러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너의 모험을 함께하고 그들의 성장을 격려하는 것은 관계를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넘어 상호 성장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만듭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5. 타협을 약함이 아닌 강점으로 보기는 관계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약한 행동으로 여기지만 진정한 타협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인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존 F. 케네디는 우리는 결코 두려움 때문에 협상해서는 안 되지만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타협은 단순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조율하고 더 나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할 여지를 제공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6. 약점을 인정하고 공유하기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 자신만의 약점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공유할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용기를 주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 강함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더 깊은 지지와 공감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에서 오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7.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관계의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대방의 독특한 습관과 특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칼 로저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는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너의 기발한 버릇, 예측 불가능한 행동,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는 탄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8. 용서를 빨리 제대로 하기는 관계의 앙금을 해소하고 건강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오해와 갈등,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편한 감정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밝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해의 시점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택입니다. 이는 관계의 탄력성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9. 기대를 관리하기는 관계에서 실망을 최소화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곤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며 항상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바람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당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반응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빅터 프랭클이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기대를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실망이라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관계의 독이 될 수도 성장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혹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싫어서 감정을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감정은 결국 쌓여서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당신의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을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세상의 모든 무대는 연극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단지 배우일 뿐이라고 말했듯이 관계 속에서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상대방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11.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하기는 관계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고 고민을 나누며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능동적인 경청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며 비언어적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함께 서 있지만 너무 가깝게 서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대화의 다리를 놓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열린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12. 공동의 목표 설정하기는 관계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나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공동의 취미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취감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니체와 같이 인생은 견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관계에 공동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 현실로 만들어가는 동지가 됩니다. 13. 감사함을 표현하기는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속아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와 그들의 작은 노력들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와 같은 간단한 말이나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키케로가 감사는 가장 훌륭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듯이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14.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는 관계의 건강을 위한 예방의학과 같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서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나 불만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15. 서로의 개성 존중하기는 관계의 풍부함을 더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배경, 가치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관계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다채롭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독특한 생각, 취미, 습관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개성을 억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헬렌 켈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서로 다른 개성들이 조화를 이룰 때 관계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15가지 방법들은 단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개인으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실망과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행복이나 안정성을 넘어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의미,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며 삶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무한한 사랑을 나눌 때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삶의 의미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통해 당신의 삶이 무한히 확장되고 깊어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